이번 시간에는 2D, 못깎기와 못따기, 영어로는 이제 필레하고 챔퍼인데, 이기는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지난 시간, 강의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페이지인데 빠진 것도 같아요. 제가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치수 부분만 보고, 그리고 아까 챔퍼하고 필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D 스케치를 시작을 하고 정한 다음에 어떤 도형을 그리든, 그죠? 어떤 도형을 그리든, 어떤 도형을 그리든 그 도형의 치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장축의 길이 또는 요, 이렇게 된 옆으로 이렇게 되면 단축의 길이죠. 단축의 길이. 그래서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는 단순히 길이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도형의 CAD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224를 4.24도 이게 중간에 끊어서 4.2239120이죠. 4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수들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는 뭐 10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4와 10, 4와 10. 이런 실제로 크기가 변합니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를 보면 20이고 이쪽은 8이고 8을 10으로 하게 되면 지수도 변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도형의 크기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는 constraint인데요. 구속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치수에 의해서 이 도형이 구속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색이 보라색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치수를 하나 더 건다. 그러면은 이 치수를 추가하면 스케치가 과도하게 구속됩니다. 연계 직수를 작성하려면 승인의 선택. 승인 하면 이게 지금 연계 치수가 되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연계 치수. 얘의 치수는 얘의 치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는 점을 해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얘 연계된 치수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치수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부과됐을 때는 다른 치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치수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서도 부속하면서는 또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의 메인은 이제 2D 못깎기와 못따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뾰족한 사각형이 있을 때는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도 어, 그 부분의 응력이나 전기적 집중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 집중이나 전기적 집중 현상을 막으려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동그랗게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동그랗게 만들어주는데 이 뾰족한 부분을 원의 중심으로부터 호의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못깎기고요. 못따기는 가위를 싹둑 자르듯이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를 못따기라고 합니다. 사각형에서 못깎기와 못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이게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이스케이프 키를 몇 번 따다가 클릭하시면 마우스가 디폴트 상태로 됩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못깎기와 못따기 여기 있죠. 못깎기
그래서 요 목각기를 2mm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2mm가 되는 홀을 그리게 되는데요. 요 옆에 요 구속 조건에 농협 마크나 되게 비싼 마크처럼 생긴 요거는 요 선과 요 직선과 요 호가 접선 관계에 있다. 요 호에 이 선이 접하는 접선 관계에 있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또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부분은 요 중심으로 반지름 2mm인 원 중의 일부가 끄트머리를 둥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가 아니라 얘를 한 10으로 만들었다. 어머나, 다리가 길어지네요, 얘도. 얘가 길어지면서 얘가 길어지는데, 앞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접하는 것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쪽을 그러면 목각기를 10으로 해봅시다. 목각기를 이쪽하고 이쪽은 2가 아니라 10. 그럼 얘는 안 움직여요. 뭐나? 10. 그렇죠? 이쪽만 이제 10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안 움직였죠? 그렇잖아요? 움직였나요? 여기 그대로 있는 상태. 그렇죠? 여기도 역시 요선과 요선, 호가 접하고 요선과 요선이 접하고. 그거에 비해서 뭐 따기는 양쪽 거리가 똑같이 딸 수도 있고 비대칭으로 서로 다르게 딸 수도 있고 딸 때 요 거리와 요 각도로 딸 수도 있고 뭐 이게 가장 흔하겠죠. 2mm, 2mm 이쪽에서 2mm 있다고 이쪽에서 2mm 있다고 2mm 말고 5mm를 땄다. 그리고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얘 치수는 얘의 연동이 되니까 얘가 만약에 5다. 그럼 요 치수도 같이 바뀌겠죠. 그렇죠? 여기도 한번 좀 사각형을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못 따기는 여기 5다 그러면 얘와 얘가 지금 대칭 여기가 여기 5 이 사각형을 키워가지고 여기는 뭐 30 얘와 얘의 각각이 30이었는데 얘가 이제 주가 되고 얘는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하나는 30이고 2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10 한쪽은 30으로 따고 한쪽은 10으로 따는 거예요. 첫 번째는 30으로 따고 두 번째는 10으로 따니까 서로 다른 숫자니까 독립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에 45도. 45도 말고 60도를 해볼까요? 그럼 얘와 따는데 얘는 30인데 이 각도가 60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꼭지점 부분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 그게 못깎기와 못따기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태스크로 요 못깎기와 못따기를 한번 꼭 해보십시오. 이거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나중에 그 파워포인트 이거 나가면 또 시간 관리하는 게 잘 안 돼서 여기다가 이번 태스크는 필레와 챔퍼 스펠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실습하기 하여 기능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스케치의 치수와 구속 조건, 치수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 요 세 개는 뭐 그닥, 이건 그닥. 치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수는 길이하고 각도 등을 지정할 때 우리가 치수라고 그러고, 이 치수하고 구속 조건이 전체 도면을 그릴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내드린 그게 없군요. 이쪽에 나오나요? 나중에 제가 요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할 텐데, 요게 막 원이 막상 그리려고 그러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되는 게 이 구속 조건입니다. 이 버스가 어디 갔는지, 요 구속 조건을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조건하고 해서 치수는 길이, 각도 등을 지정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크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고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옵셋, 여기 지금 보면 동심, 중심점을,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중심점을 동일 위치로 구속시키는 거. 원들을 여러 개 그릴 때. 그다음에 평행, 그다음에 이건 수직, 뭐 연장, 동심, 요 고정. 지난 시간에 했던 고정. 그다음에 이건 X축, Y축의 수평, 수직. X축, 축과 평행하게 만드는 거. 요거는 다른 선과 평행하게 만드는 거. 요건 원과 접선과 했던 게, 부드럽게는 뭐 부드럽게 대칭, 서로 대칭이 되도록 선 길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막상 쭉 한번 읽어보시면, 수는 길이와 각도 등을 지정하는 거고, 위치는 두 점 또는 점과, 수직이거든요. 얘와 얘의 꼭 요 점을 이제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 치수를 쓰다 보니까 막 0.000 몇 가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안 하면. 그래서 끝에 부분을 서로 딱 맞추는 게 실제 도면을 그릴 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선상은 얘가 이제 벗어나 있으면 이제 같은 선상으로 끄집어 가지고 오는 거, 동일 중심으로 만드는 거, 중심점을 동일 위치로 만드는 거, 너 움직이지 마, 도형을 고정시키는 거, 그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만드는 거, 선 또는 축등, 타원축 등을 평행하게 만드는 거, 서로 직각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X축하고 Y축과 평행하도록 만드는 거, 원과 접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뭐 선을 부드럽게 한다는데요. 뭐 많이 안 써봐서. 선과 선이 연결된 접점에서 곡률 연속성 구성, 그다음에 대칭, 두 개의 스케치였을 때 선의 대칭으로 구속, 얘네들은 선의 길이를 동일하게. 이걸 하나하나 다 하면 좀 지루하긴 한데 이 구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하기, 치수의 구속하기는 이제 치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렇죠? 치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치수를 써놓는 것 자체가 구속 자체입니다. 17.31. 이거는 아마 20, 20, 20인데, 요거는 정삼각형이니까 이제 무리수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이제 오차범위 하는 내에서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120도, 120도, 60도, 여기는 13. 이 13의 정육각형을 그렸으면 당연히 여기는 120도고, 당연히 여기 60도인데, 다시 우리가 재보면 과구속 상태. 근데 여기서 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치수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는 꼭 해봐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스케치 들어가서 지우고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느냐? 삼각형도 다각형이니까 그렇죠? 폴리곤을 하고 저는 삼각형을 4점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삼각형은 이게 3개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맨 먼저 치수니까 치수를 얘를 잡으면 575 그렇죠? 얘를 잡으면 996. 근데 실제로 나는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는 높이죠. 나는 근데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얘를 잡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수직 수평, 이게 뭐 수직이 왜 수평이겠죠? 정렬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렬. 1150.82. 이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된 거여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아이고. 에스케이프 치고 잘 안 잡히면 에스케이프 터치세요. 에스케이프 키. 실수를 해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되면 빗변인데 빗변을 나는 천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죠? 이 중심선이 내심 이제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안 어긋나게 하려면 얘를 너 움직이지 마. 고정시켜놓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럼 얘 색깔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얘를 이제 에스케이프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천으로 바꾸면 삼각형의 중심이 원점에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얘는 치수가 변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다음에 치수 중에 각도는 이 까만색은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다는 뜻인데 얘하고 각을 이루는 두 번째 잡아주면 과구속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계 치수로서 괄호가 표시되는 이런 각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도 구속이다. 그렇죠? 다른 것들도 한번 각도는 요거랑 요걸 잡으시면 되니까 치수를 넣어보시기 바라고요. 호 길이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호 길이도 원이나 호의 길이도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리면서 설명하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게 안 잡힌다, 그렇죠? 안 잡힌다. 이거 뭐 자꾸 계속 이것만 잡힌다. 왜냐면 치수가 잡혀 있어서 그럴 거거든요. 치수를 해제하려면 이 스케일 치수를 된다. 마우스를 오내놓고 호 원점에서부터 나는 길이가 1000이고 또는 150부터 그렇죠? 엔터 150부터 120도 그럼 여기서부터 150도니까 12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도겠죠. 요 100은 1000은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반지름이고 그래서 요거를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클릭하고 요것만 반지름만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요 치수형에서 나는 호의 길이를 알고 싶다. 아이고, 그렇죠? 호의 길이를 쓸 일은 많지 않은데 여기 2094.395 사실은 이게 무리수여가지고 보완이 가는 수이긴 한데 예, 저는 뭐 중간에 컷한 거죠. 그다음에 얘는 과고속 상태에서 연계 치수가 되는 거죠. 얘가 계속 선택돼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는 얼마냐? 치수를 잡은 다음에 여기 점이랑 얘 점이랑 이렇게 그리면 얘는 현의 길이죠, 현. 그렇죠? 요거의 직선의 길이. 이렇게 한 다음에 지우고 지우고 그럼 요 직선의 길이라는 거죠. 이걸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천은 지금 이 호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2094.39는 요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1732.05는 이 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길이인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는 무리수인 값을 이게 110도니까 3분의 1 어쨌든 간에 왜냐면은 이거는 2파이 r이잖아. 2파이 r의 3분의 1만큼이니까 어, 어, 파이가 무리수여서 얘는 이런 유한소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데 유한소수 값으로 나타낸 것은 뭐 디지털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무한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다가 컴퓨터 이제 크래시 날 테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정밀도로 끊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빗금친 빗면에 정렬되는 것과 여기 치수형의 반지름, 지름, 호의 길이 또 현의 길이는 두 점을 찍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으세요. 쓰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시니까 오늘 그린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얘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지름, 반지름 요건 한번 해보십시오. 요건 이제 지름이고 얘는 이제 반지름인데 이건 반이죠. 그 다음에 타원의 지수는 축을 먼저 장축을 그리든 단축을 그리든 이제 45도 각도로 장축을 그린 다음에 단축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걸 클릭하면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엘립스에서. 연계 치수는 연계가 되는 건데 연계가 되는 게 이렇게 함수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괄호는 이제 과도 구속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를 더블 클릭해서 D0 나누기 2 D0가 이게 D0인가 봐요. D0 나누기 2 하면 10이 되죠. 나누기 10 하면 이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UL은 유니틀리스 길이를 다른 길이로 나누면 여기서는 지금 요 단위들은 다 밀리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2분의 1. 요 2가 유니틀리스라는 뜻이지 D0는 밀리미터입니다. D0 나누기 2 유니틀리스 하면 전체는 단위가 밀리미터다. 길이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수만 했는데 그렇죠? 구속이 다 안 됐나? 그날 구속을 다 안 했는데 그렇죠? 이걸 하게 되네요. 지수만 떨렁 해놓고 다른 구속들은 안 했는데 그러면 어, 요 여기 아까 우리 아까 우리 했죠? 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했는데 실습은 안 해봤네.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실습하면서 요거 그렇죠? 요거를 아따 복잡하다. 네, 요거를 그려보면서 실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저는 옆에 화면에다 띄워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화면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반을 잘라가지고 인벤터에서 그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반을 잘라볼까요? 이렇게 그럽시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운데다 놓고 처음에 저는 요 그림을 가운데 원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타원 아니 원. 근데 여기 봤더니 이거는
중심이 20mm네요. 20mm. 그렇죠? 지름이 맨 안에 있는 이 지름. 여기 지금 20mm잖아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건 30mm죠. 20. 엔터. 그렇죠? 그다음에 바깥에 30은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5mm만 띄우면 얘가 5mm고 얘가 5mm니까 30mm가 되거나 또는 원을 하나 더 그리면 되죠. 원을 찍고 0,0 이 0,0이 아닐 수 있으니까 0,0 탭키를 해서 곱하기 해놓고 3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 가운데 원을 그렸다. 그렇죠? 다음에 얘하고 얘가 떨어져 있는 중심인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써 있지도 않네. 얘하고 얘의 중심인데 파일 찾아보면 되죠. 여러분들 파일 한번 찾아보십시오. 파일 찾아서 여러분들 하시고 저는 대략 30이니까 여기 30이니까 요거 20, 50, 70 여기서부터 70좀 떨어졌다고 저는 가상하고 할게요. 70쯤. 여러분들은 요 파일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데에서 이게 몇 장이더라? 3장입니다. 몇 장이에요? 3장이죠. 3장 봅시다. 3장에 이 중에 하나겠죠. 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거 아니에요. 요거네. 그렇죠? 요거는 요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대략 추론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이냐면 요거 3에 38 써놔야 되겠다. 3에 38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를 그리고 요것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70 정도 떨어진 곳에 요 슬롯을 하나 그려요. 얘가 0이니까 얘가 70 정도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70이겠죠. x는 70이고 y는 0이고 그렇죠? 하고 이 슬롯의 크기도 안 나왔네. 이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20? 20은 너무 큰가? 20 정도 합시다. 20 그렇죠? 20 엔터. 그 다음에 위아래 길이로는 이게 5죠. 5. 너무 큰 것 같은데 10? 15? 이게 20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마이너스 70에 0에 제가 볼 때는 10쯤 되는 것 같아요. 10. 10. 그렇죠? 10. 그 다음에 얘가 5. 모양 안 예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 아니라 5네요. 얘가 5네. 그렇죠? 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추측만 해서 그리는 거니까.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해서 4. 간격 띄우기. 요게 간격 띄우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처럼 얘는 간격 띄우기를 안 해도 그냥 중심점으로 해서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스케이프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간격 띄우기가 4하면 모든 곳에 다 지금 간격이 4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 16, 요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16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네. 호 중에 그쵸? 얘와 얘가 접하는데 호가 16이래요. 16까지 안 됐죠? 여기가 60 이렇게 하면 음, 거리를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재서 그 파일 여러 가지 열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호가 지금 요 호거죠. 요 호가 얘하고 얘가 서로 접해 있는 음? 접해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리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다 보면은 이제 움직여요,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려면 야, 너 가만히 있어. 과도하게 된다고 하니까 과도하게 될 때는 이 숫자를 지우세요. 왜냐면은 이 숫자를 지우고 내가 확실하게 이게 맞다. 그러면 너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죠? 너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면 얘는 절대로 안 움직여. 얘 모양도 안 바뀌어요. 다 새까맣게 변했죠. 그래서 구속을 시켜가면서 얘네들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동심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서로 이미 방구속 상태라 그러는데 지우고 이쪽이 지금 구속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방구속 상태고요. 얘를 구속 조건을 잠깐 지우고 동심원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같은 중심점을 과도하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요거 자체 때문에 그런 거네요. 컨트롤 Z하면 언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이 서로 다른 그림이 있다. 근데 나 얘 중심을 일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하고 얘. 그렇죠? 또는 얘를 잡고 얘하고 얘. 이 작은 게 가네요. 근데 나는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구속시키고 얘와 얘를 시키면 왼쪽 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제가 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보시고 직접 그려보시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 색들이 다 검은색이죠. 왕창왕창 구속시켜 놨다는 얘기. 움직이면 걔를 구속시키면 된다. 그리고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